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시가 10억 원 아파트 이외에 전세 3억 원을 끼고 갭 투자한 안양의 시가 5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득은 남편 월급 15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출과 금융재산은 없고 자동차는 1,000만 원 정도 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안양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신 의뢰인 부부께서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1958년생 부부 가구시고요.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남편 명의인 서울의 시가 10억 원, 시가 표준액 6억 원 아파트와 전세 3억 원을 끼고 갭 투자한 아내 명의인 안양의 시가 5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3억 원 아파트가 있으십니다. 대출과 금융재산은 없고 소득은 남편 월급 15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시세 1,000만 원 정도 하는 승용차가 있으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 채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생 이막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서울과 안양에 각각 아파트가 있는데 양쪽 모두 지역별 기본공제를 해줄까요? 아니면 한쪽만 공제해줄까요? 만약 한쪽만 공제해준다면 서울의 아파트일까요? 안양의 아파트일까요? 서울 아파트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이고 안양 아파트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면 중소도시니까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공제 금액에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5천만 원이면 기초연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돈이죠.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준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의뢰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근로소득 15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근로소득 세전 15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공제하면 42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29만 4천 원이 됩니다. 다음 국민연금 30만 원은 안타깝게도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30만 원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 29만 4천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59만 4천 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59만 4천 원입니다. 이번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계산에 앞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아파트가 한 채이든 두 채이든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공동 명의이든 아파트가 여러 채인 분들께서는 아쉽겠지만 지역별 기본공제는 딱 한 번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딱 한 번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서울 아파트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양의 아파트에서 기본공제를 받으신다면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만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번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가 10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6억 원과
안양 시가 5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더하면 9억 원이 되고 소유하고 계신 승용차 1,000만 원까지 더하면 9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7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양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만 부채로 공제하면 되겠는데요.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의 시가 5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3억 원이므로 50%인 1억 5천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계산했던 일반 재산 7억 7,5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면 6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5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08만 3천 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08만 3천 원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해두었던 소득평가액 59만 4천 원에 조금 전 계산했던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8만 3천 원을 더하면 267만 7천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67만 7천 원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만 2천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십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 역전방지 감액에도 해당되지 않고 부부감액 20%만 해당되시므로 매달 25일 부부 각각 25만 8,544원, 부부 합계 51만 7,08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새 지을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전세보증금의 공제는 소유한 부동산의 보증금 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해 딱 한 번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갭 투자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이 두 채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남편과 함께 늦지 않게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미리 준비하신다면 집이 두 채여도 월급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